그럼 오늘 교육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저번에 했던 거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게 이어폰, 헤드폰이 갖춰야 될 목표가 뭘까, 조건이 뭘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뭐 그게 뭐 어떻게 측정을 한다든지 어떤 원리로 소리가 난다는 게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냥 이 이어폰, 헤드폰이 도대체 어떤 음향을 제공해줘야 되는 건지에 대한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생각나는 게 이제 뭐 바이노랄에 관련된 것도 있고, 바이노랄 음향을 재생시키는 목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있었던 게 청력 검사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통신용 이런 용도, 특수용도도 있겠지만 제일 범용적인 용도는 바로 라우드 스피커 소리를 그대로 재생하는 게 목표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렇게 내주기 위해서 그 환경을 다 모셔야 되는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정면에 2m나 2.5m에 플러스 마이너스 30도에서 위치한 그 스테레오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 그리고 총 틀어서 60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30이니까 60도죠. 60도의 무대감, 한 2m나 한 2.5m 정도 형성되는 그 무대감을 형성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보컬은 내가 헤드폰을 끼고 있지만 한 2m 앞에서 이렇게 잡혀야 되는 거고, 이렇게 그 외에 악기들이 이렇게 쭉 좌우로 대칭적으로 배치가 돼야 되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헤드폰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되기 위해서는 헤드폰에서는 스피커 재생해서 없던 부분들을 넣어줘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스피커라는 것들은 정면에 플러스 마이너스 30도가 있는데, 이어폰은 내가 바로 요거만 바로 옆에서 때려주는 거잖아요. 스피커가 여기다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 그 상황에서 스피커가 앞에 있는 것처럼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처리가 필요한 거죠. 그걸 잘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30도에 있는 스피커의 위치에서 오는 어떤 그 머리 전달 함수라고 그래가지고 음향 전달 그 경로를 넣어줘야 된다는 게 있었고, 그쵸? 그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30도 HRTF라고 뭐 이야기를 하죠. 머리 전달 함수. 그걸 넣어줘야 되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공간 전달 함수가 있다고 그래서요. 그쵸? 이게 이제 날라오면서 우리가 시청실에 듣는 그 느낌. 특히 이제 반사음에 대한 거겠죠. 단순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녹음할 때 쓰는 그런 잔향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런 모노성 잔향, 다채널 잔향 이런 건데, 그게 그 잔향이 아니고 바로 사람이 양기에서 느끼는 잔향, 즉 바이노랄 임펄스 응답을 넣어줘야 돼요. 그게 다른 거죠. 뭐 녹음할 때 잔향 넣지 않습니까? 그 잔향 대충 그냥 뭐 리버브 좀 걸어가지고 넣으면 소리 바깥으로 나가지 않을까요? 그거는 약간 다른 얘기예요. 바이노랄 임펄스 응답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바로 크로스피드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크로스피드. 스피커는 왼쪽에서 나오지만 왼쪽 귀에 들어가는 구간이 오른쪽에 들어가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다. 그것도 단순히 그냥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고, 크로스피드는 잔향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이 크로스피드가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그대로 들어가 줘야만, 그리고 그 특성이 내기 특성하고 다 맞아야만 스피커에서 듣는 그 느낌이 이렇게 생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가장 이상적일 때. 근데 우리가 이어폰, 헤드폰이 과연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들은 시간적인 잔향 프로세싱이라든지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은 이어폰, 헤드폰 말고 그 외 앰프라든지 아니면 DSP에 단해서 해줘야 되는 거고, 이어폰, 헤드폰은 음색만 맞춰주는 거예요. 음색. 그래서 현재 이어폰, 헤드폰의 목표는 뭐냐고 하면, 그냥 결론부터 얘기한다고 하면 그 세 개가 들어갔을 때 음색이 있죠. 음색을 맞춰주는 걸로 하고, 나머지 잔향 신호 처리 같은 경우에는 잔향에 관련된 룸 트랜스 펑션에서 나오는 잔향, 크로스피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시간적으로 계속 크로스피딩이 되는 그런 것들을 부분에서는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 치면 뭐 앱이 되든 뭐 앰프가 되든 뭐 코덱이 되든 그런 단에서 다 처리해줘야 된다. 그게 저번 시간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근데 이제 심유명 파트를 잘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심유명 중에서도 뭐 디렉셔널 밴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등청강곡선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오클루전 이펙트, 예, 귀를 막았을 때 이렇게, 예. 뭐 커널 이어폰 이렇게 듣고 뭐 이렇게 막 껌 씹고 그러면 소리 다 들리죠. 자기 말하는 소리 들리면 뭐 그런 효과들. 어쨌든 귀를 막고 소리를 들을 때 나오는 그런 느낌들에 대한 얘기들도 저번에 했었고요. 그런 현상들을 굉장히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떻게 보면 좀 국한되어 있어요. 이제 소리를 내주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어폰, 헤드폰에서. 이제 뭐 목표 이런 거 말고 소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런 거 말고요. 소리를 어떻게 내주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강의는. 그래서 오전에는 지금 대부분들이 다 무빙 코일 방식이거든요. 무빙 코일. 그러니까 무빙 코일이 그냥 이야기를 하면 무빙 뭐 움직인다 뜻이고, 코일은 보이스 코일 말하는 거죠. 코일이 움직여서 소리를 내주는 방식에 대한 것들인데, 이게 이제 거의 이어폰, 헤드폰은 거의 뭐 90% 이상을 다 이걸로 하고 있고, 저가형 헤드폰에서부터 고가형까지 많은 부분들을 무빙 코일 방식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 무빙 코일 방식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걸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저번에 우리 그 체험 코너에서도 이렇게 많이 봤지만 그 정전형 방식, 그 다음에 그때 평판 좌석도 갖고 왔나요 그때? 그 ODG에서 나온 뭐 LCD2 같은 평판 좌석. 그 다음에 BA 밸런스드 아마추어. 근데 실제로 시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전까지 대부분들은 다 다이나믹 방식이었고, 요 근래 와서는 이제 밸런스드 아마추어가 굉장히 이제 고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니아들 층에서 이제 정전형이라든지 평판 좌석을 쓰고 있죠. 그래서 BA형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본 거는 다이나믹하고 그 다음에 BA형이 두 가지고, 사실 정전형하고 평판 좌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진 않았어요. 그냥 많이 팔리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원리 위주로 설명을 할 거고, 이게 뭐 정확하게 뭐 하나하나 뭐 어떻게 진짜 그 개발실에 있는 분들의 진짜 가벼운 진짜 가려운 부분까지 세세하게는 오늘은 설명을 사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라는 거, 원리가 뭐고, 거기서 갖고 있는 그 원리에서 나오는 그 한계가 어떤 건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런 위주로 할 거예요. 이어폰의 구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별로 필요도 없지만, 나는 좀 음향하는 사람이 학생들도 많고요. 오늘 꽃비리들이 안 와서 좀 아쉽는데, 그 애들한테 설명해 주려고 한 거였는데, 음향 예능을 돌려면요, 직접 해봐야 돼. 내가 뭐 남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내가 책으로, 그 다음에 누구의 얘기를 들어서 하는 것들은 금방 까먹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가 직접 보면 있잖아요. 지가 기억을 할 수도 있어요. 직접 봤으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음향 관련된 사람들은 직접 해봐야 돼요. 직접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해야 지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음향학을 배우든 내가 음향기기를 개발을 하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학문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직접 다 체험을 해보고, 악기도 만들어 보고, 스피커도 만들어 보고, 뭐 여러 가지 음향 관련된 바동 실험도 해보고, 뭐 이런 것들 해보다 보면 정말 음향만큼 재미있는 학문이 사실 없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왜? 우리가 바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서 그냥 했는데 관련 없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음향은 직접 해보면 참 재밌는 학문이다. 그 스피커 개발실에 계신 분들 스피커 만들고 소리 나면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직접 해보면 정말 재밌고 정말 그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이상적인 음향 변환기, 음향 변환기라고 하면 트랜스듀서가 되겠죠. 영어로 하면 트랜스듀서. 뭐 그게 스피커일 수도 있고 마이크일 수도 있겠죠. 그에 대한 조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변환기라는 것들은 어쨌든 전기해서 음향을 변환시키는 걸 변환기라고 그러면 전기적인 시그널이 들어가서 기계적인 진동에 의해서 음압을 변환시켜서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니까 그 가운데 기계적인 그 메커니즘, 진동 메커니즘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첫 번째는 진동 질량이 최소화되는 겁니다. 얘가 스피커인데 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떨어지는 이 부분이 질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그 질량을 적게 하기 위해서 질량이라는 부분에서 제일 유리한 방식이 뭘 것 같습니까? 아까 우리가 뭐 무빙 코일 방식도 있었고 정전형도 있었고 그 다음에 평판 자석도 있었고 BA도 있었는데 질량 부분에서 제일 유리한 게 뭐 그냥 확률은 25% 한번 찍어보세요. 어느 게 제일 유리할까요? 제일 진동 질량이 작은 게 어떤? 정전형이 제일 작습니다. 그 질량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그 앞에 공기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기 질량까지 다 버텨야 되는데 공기 질량보다도 진동판 질량이 더 적어요. 뭐 밀리그램 이하 뭐 이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질량이 적으면 우리가 이거 관성이라는 게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밀고 전기시키기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뭐 무거운 사람, 가벼운 사람에서 무거운 사람 움직이고 스탑시키기 어렵잖아요. 그게 이제 전기적으로 보면 인덕턴스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코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질량은. 기계적인 질량은 전기적으로는 인덕턴스랑 같은 거예요. 관성이랑 같은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 동적인 특성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주파수, 뭐 100kH까지도 낼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섬세한 소리를 내주기 위해서는 진동 질량은 작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0이 되면 제일 좋겠죠. 0. 진동 질량이 0인 것. 다음은 뭐냐고 하면 완벽한 강체 진동이에요. 강체 진동이란 뭐냐 그러면 여기 진동판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던 음악과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이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피스톤처럼 있잖아요. 그 말은 이 모든 그 방사면이 있잖아요. 각 지점들이 동일한 위상으로 딱딱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앞으로 갈 때 뒤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되는 게 아니고 똑같이. 그렇게 해줘야 일단 소리가 커지고 두 번째는 방사 패턴도 굉장히 좋아져요. 그렇게 되려면 그 진동판을 떨어주는 힘 자체가 그렇죠? 모든 진동판의 면적에 대해서 똑같은 위상으로 조절하면 되겠죠. 근데 이 지점에서는 제일 나쁜 것들은 바로 무빙 코일 방식이에요. 무빙 코일 방식은 힘을 딱 코일에 맞추죠. 코일에 들어가면 힘이 간다고. 진동판은 이만한데 코일은 이만하잖아요. 되게 작다고. 진동판은 이만한데 코일은 여기 붙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만 힘을 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여기만 힘을 주면 이게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은 위상으로 움직이겠습니까? 내가 종이가 있는데 가운데로 쑥 실어 넣으십시오. 그러면 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영향들이 많이 미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관점, 이런 걸 없애주기 위해서 이제 한 게 이 진동판 전체를 갖다가 다 힘을 줘가지고 드라이빙 해주는 방식을 택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전면 구동. 모든 면을 다 구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전면 구동을 시키는 아까 4개가 있었잖아요. 전면 구동을 시키는 그 구동 방식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무빙 코일 아니라 그랬고, 그렇죠? 코일에만 힘을 주니까. 정전형이 전면 구동인다. 아니다. 정전형은 전면 구동이야.
그래서 아까 그 얇은, 그 무게가 작다 그랬죠. 소위 말해 얇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딱딱딱딱 움직여주는 게 모든 방향에다가 힘을 주기 때문에 동일해요. 그 다음 평판 자석. 이것도 전면 구동이에요. BA. 안전면 구동. 그 한 점으로 힘을 줘요. 그런데 BA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음이 잘 나오고 잘 되잖아요. 그 원리는 이게 워낙에 드라이빙 그 밑에 해주는 그 변환 효율이 좋고 힘이 좋다 보니까 이거 진동판을 있잖아요. 무거운 걸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알루미늄 같은 금속을 쓰거든요. 그리고 이게 힘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그 방사 면적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여러 점을 안 주더라도 워낙에 뭐 1mm, 2mm밖에 안 되는 이어폰에 들어가는 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야기 나올 텐데 어쨌든 그건 전면 구동이 아니에요. 전면 구동은 정전형과 평판 자석입니다. 그리고 아까 진동 질량이 최고 작은 것들은 바로 정전형. 그 다음으로 작은 게 평판 자석형. 사실 평판 자석도 굉장히 작아요. 평판 자석도 수 밀리그램밖에 안 돼요. 그 정전형이나 평판 자석형은 사촌지간이라고 보면 돼요. 사촌. 근데 이제 힘을 그 어떤 워킹 메커니즘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전하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하나는 자기장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완전히 다른데 어찌됐든 이게 그렇다는 거고. 다음에 완벽한 공진 제거. 공진이 있으면 공진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특정한 주파수 소리가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 아무래도 그 트랜지스터가 모든 주파수를 갖다가 똑같은 재생시킨 데서 좀 그 특별한 주파수 소리만 잘 나오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굉장히 가볍게 하면요. 공진도 거의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공기가 거의 다 댐퍼로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정전형 같은 경우는 공진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높은 감도. 그러면 감도라는 말은 센시티비티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그렇죠? 똑같이 이렇게 내가 뭐 어떤 1와트 아니면 1mW를 넣어서 얼마만한 소리가 나오는 거야. 소위 말해 얼마만큼 운동을 잘하냐는 거야. 조금 먹이고 일 열심히 하는 머슴처럼 뭐는 먹어도 감도가 되냐라는 거지. 그러면 아까 그 4개 중에서는 감도가 제일 좋은 건 어디일까요? BA가 감도가 제일 좋아요. 그 다음은 이제 무빙 코일 방식이 감도가 좋고요. 제일 나쁘고 더러운 거는 정전형으로 갈수록 이제 안 좋은 이제 그러니까 수천 볼트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소리 입장에서 굉장히 이상적일지 모르겠지만 사업적으로 좀 매니아들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이제 정전형으로 가는 거고. 평판 자석도 있잖아요. 굉장히 효율이 나쁜 방식. 굉장히가 아니고 엄청 효율이 나빠요. 힘이 1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무빙 코일 방식에. 하지만 이제 그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아까 이야기했지만 진동 질량도 작고 전면 구동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강한 내구성. 뭐 이제 왜냐 그러면 이어폰, 헤드폰이라는 게 포트블 기기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아야 될 거잖아요. 정전형, 평판 자석형 완전 나쁘죠 내구성. 이제 무빙 코일이라든지 아무래도 무빙 코일이 내구성 측면에서는 최고 유리하겠죠. 큰 진동 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피커 저음까지 내준다는 거죠. 저음까지. 이게 제일 취약한 건 이제 정전형이 제일 취약하죠. 평판 자석층도 취약하고. 저음 내주기는 굉장히 안 돼요. 저음을 내주는데 최고의 방식이 뭐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무빙 코일 방식. 무빙 코일은 저음을 내주기 위해서 굉장히 제일 특화된 거야.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 흐름 방향과 운동 방향의 수직이잖아요. 우리 플레밍의 웬스 법칙 보면 전류, 자기장, 힘의 방향이 다 수직이죠. 그렇죠? 전류하고 자기장, 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수직이기 때문에 이 얇은 갭 사이를 수직으로 움직이거든. 정전형, 평판 자석형, 뭐 전하의 방향, 흐름의 방향, 자기장의 흐름의 방향에 대해서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아 그거. BA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흐르는 방향하고 운동 방향이 같아.
그러니까 큰 진폭을 내줄 수 없어. 잘못하면 붙어버려요, 이렇게. 정량도 붙어버리고 스파크 생길 수 있잖아요. 뭐, 보이스 코일 해가지고, 뭐, 붙어버려가지고 스파크 생기는 경우는 없죠. 뭐, 수직으로 운동하는데 결핍인다든지 이런 영향만 있지, 그죠? 보이스 코일 방식에서는, 무빙 코일 방식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방사 특성인데, 뭐, 어쨌든 그 스피커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방사 특성이 있잖아요. 그걸 잘 뭐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임피던스 구조가 단순해야 된다. 이게 뭐냐고 하면 그 임피던스라는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뭐 이렇게 그 저항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저항은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똑같은 그 오음값을 나타내지만 그 실제로 이게 진동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뭐 스피커라든지 많은 것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는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이게 임피던스 주파수에 따라서 있잖아요. 저항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막 이렇게 나온다. 그게 이렇게 평탄하게 나올수록 좋은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평탄한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BA 안 좋아. 고주파로 가면 쑥 이렇게 올라가. 200옴, 300옴까지도 올라가고. 다이나믹 뭐 스피커에서는 모르겠지만 헤드폰에서는 뭐 크게 나쁘지 않아요. 많이 차이가 안 나니까. 평판 자석 있잖아요. PMD라고 그러는데 플래너 마그넷 디바이스. 저거 굉장히 플랫하게 나와요. 지금 그냥 이렇게 하니까 야 사실 여기까지 하면 수업 끝난 거거든. 오늘 하루 수업 끝난 건데 이제 그에 대해서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런 관점을 알아야 돼요. 이게 뭔가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아 이거 진동 질량 측면, 효율 측면, 임피던스 구조, 감도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뭐가 좋고 있잖아요. 그게 머릿속에 오늘 수업을 듣고 나면 그게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것만 돼 있으면 야 얘하고 장점을 결합시켜 뭔가를 만들 수 없을까? 얘하고 얘의 장점을 결합시켜 뭔가 만들 수 없을까?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야 개발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빙 코일만 맨날 쳐다보면 있잖아요. 할 게 없어요. 그 외에 또 다른 것들이 뭐가 있는지, 소리를 내줄 수 있는 메커니즘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통찰력 있게 반화해 있잖아요. 아, 내가 한 다음에 어떤 것들을 개발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나온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또 뭐 전기를 넣어가지고 움직이는 메커니즘 되게 많아요. 그렇죠? 뭐 솔레노이드 같은 것들도 있고, 또 부저 같은 경우도 있고, 또 모터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거에서 여러 가지 힌트를 얻어서 스피커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 다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 스피커 엔지니어들이 가장 큰 딜레마가 뭐냐면 스피커밖에 몰라. 이거 뭐 부저의 원리가 뭔지, 리니어 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다 똑같거든요. 리니어 모터가 뭐 이렇게 왕복 운동하는 건데 스피커하고 뭐가 다릅니까? 근데 몰라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러면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남들 따라가는 것밖에 안 돼. 내가 남들보다 좀 먼저 나가서 새로운 뭔가를 찾고자 한다면 정말 다양한 전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기계적인 진동을 하고 소리를 내주는 다양한 그 변환기의 구조라든지 원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자기가 좀 더 남들보다 더 나은 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엔지니어뿐만이 아니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찾아보면 내가 고민하는 것도 남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 제품을 내가 수입을 해야겠다. 말하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로는 무빙 코일 방식 스피커부터 해봅시다. 얘가 무빙 코일 방식이거든요. 무빙 코일 방식. 이게 안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흥겹죠? 여기서 전기가 들어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앰프에서 나오는 소리가 나겠죠. 여기 안에 보면 여기는 코일이 감겨 있죠. 여기가 자석이고 이렇게 자기 회로가 형성이 돼요. 이게 이제 보빈에다가 코일이 감겨 있게 되겠죠. 그리고 얘를 갖다가 얘하고 얘가 이제 원 상태로 돌아오는 복원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덮어주는 더스트 캡이라는 게 있고요. 먼지 들어가지 말려고
더스트 캡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거를 댐프라고도 부르고요, 스파이드라고 그러고, 엣지라고 그러고, 또 서라운드라고도 그래요. 시그널에 들어가는 방향에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저기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우리 연구거리가 많아요. 현재 이 방식이 있잖아요. 오디오용, TV용, 이어폰용, 헤드폰용. 온갖 잡다한 게 다 들어가 있어. 여기뿐만이 아니고, 카메라 이렇게 보면 자동 초점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도 기술이 들어가 있고, 전기를 넣어가지고 움직여주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얘가. 이게 근데 스피커로서 왜 얘가 성공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고, 얘가 갖고 있는 한계가 뭔지를 알고 있으면요, 왜 다른 것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얘가 구조거든요. 아까 그거 본 구조예요. 얘 까만 이 부분이 이제 자석이에요, 자석. 예를 들면 위를 N극, 밑에 그걸 S극으로 해볼게요. 근데 얘는 이제 바깥에 있죠? 이 바깥에 있는 걸 외자형. 이게 안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안쪽에 있는 거는 내자형. 안쪽에 들어있다고. 자석이 안쪽에 들어있다, 내자. 자석이 바깥으로 들어있다, 외자. 안팎으로 다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내외자. 내외자는 지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스피커들 있잖아요. 마이크로 스피커. 그거는 내외자라고 보면 돼요. 굉장히 조금의 힘을 더해주려고. 그런 방식이 있고요. 이게 무빙 코일 방식은 운동을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다 마찬가지야. 아까 정전형, 평판 자석형, BA 다 똑같아. 뭐냐 그러면 바로 두 가지의 힘의 원천이 필요해. 하나는 직류, 하나는 교류.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석도 직류 자석, 교류 자석, 이 두 가지 다 있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직류 자석 그러면 이제 영구 자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석이 있는 거예요, 영구 자석이. 영구 자석 없이 전류가 했을 때 힘을 못 줄 것 같습니까? 영구 자석이 없으면, 자석이 없으면 전류를 했을 때 힘을 못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 줄 수 있다. 솔레노이드가 그러죠, 그렇죠? 솔레노이드 막 감아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전기 딱 연결시키면 한쪽으로 탁 나가죠, 그렇죠? 자석 없어도 힘 줘. 근데 영구 자석이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고 하면 왕복 운동은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있잖아요. 물론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도 한쪽으로 갔다가 탁 끊으면 다시 스프링력에서 다시 원래 돌아오고, 또 연결하면 탁 갔다가 스프링력 되면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복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한쪽으로만 나가는 힘이에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영구 자석력이 필요한 거예요. 직류 자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도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해줘야 될 거잖아요. 거기에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교류 자석이 들어가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전자석이에요, 전자석. 그러니까 전자석하고 영구자석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무빙 코일 방식이든 무빙 아마추어 방식이든 그런 것들이 다 거기서 출발해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구동에 관련된 거는. 그러면 영구자석의 힘을 얼마만큼 키워줄 건가? 다음, 전자석의 힘을 얼마만큼 키워줄 건가? 이제 둘 다가 곱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둘 다를 다 키워주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막 키워주면 다 좋은 건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자, 일단은 여기서 만들어져요. 근데 자석이라는 건 알겠지만 사방향으로 다 날아가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자기 저항이 적은 쪽으로 해가지고 날아가기 때문에 N에서 S극으로 있잖아요. 최대한으로 빠른 경로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멀면 멀수록 힘이 줄어들고. 그렇죠? 자, 그래서 자석이 있다. N극하고 S극이 있다. 그러면 이 경로가 최고 짧은 게는 당연히 이쪽이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힘이 제일 세요. 나중에 자석이 제일 세요.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저게 N에서 시작해서 S가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계속 이렇게 돈다고 생각해야 돼요. 통과해서 이렇게. 흐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흐름. 물이 흐르듯이 있잖아요. 물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최고. 자, 저는 이제 계속 물의 흐름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특정한 방향에다가 있잖아요. 이 물이 이렇게 막 사방팔방 흘러갈 텐데 이걸 모아주고 싶어요. 모아주는 만큼 어떻게 있냐고 하면 이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얘를 갖다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이 공기라는 것들은 그 자석이 흐르는 수 있는 있잖아요. 전기로 치면 전도도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 저항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저항이 굉장히 크다고. 그러니까 잘 못 흐르겠죠. 이게 쇠가 있는 거예요. 스틸 같은 게. 그러니까 자석이 잘 흐른다. 그러면 자석에서 이야기하면 투자율이 높다. 전기로 이야기하면 전기가 잘 흐른다. 그러면 전기 전도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하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저항이 적다. 투자율이 높다. 자석이 잘 흐른다. 자석이 잘 흐르는 하이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보니까 이쪽에 가는 게 고속도로니까 여기는 비포장도로고 그럼 일로 갈 거라고 이렇게 가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흐르는 성질이 강하겠죠. 그렇죠? 이 경로를 만들어 준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요렇게 이렇게. 결국은 어디다 모아주려고 그러겠어요? 여기다가 다 모아주려고 하겠죠. 여기서 간격. 그렇죠? 여기에 공간.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한쪽으로만 흐르는 직류 자석 있잖아요. 이렇게 흐르게 된다. 이렇게 모아주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다가 이렇게 다 때려 박는 거예요. 일단은 때려 박아요. 그걸 만들어주는 회로가 이제 탑 플레이트, 바텀 플레이트 이게 지금 여기서는 자석이 바깥으로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구조가 아니고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이렇게 자석이 여기 있고 NS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폴피스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흐른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렇게 흐르겠죠. 물론 이게 지금 도나스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흐르고 여기서도 이렇게 흐르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어쨌든 여기다가 이제 힘을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힘이 아니고 그냥 플럭스, 직류 자석을 집중을 시켜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직류 자석은 됐고 교류 자석이라고 그랬죠. 교류 자석, 그렇죠? 교류 자석은 이제 어느 게냐면 코일에 의해서 있잖아요. 이게 뭐냐고 하면 스피커는 전부 다 자기력을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전기를 넣어서 만들어진 자기력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전기 그 자체를 이용하는 것들은 정전형 방식이에요. 그렇죠? 전화 사이에 서로 다른 사이 전화 같은 걸 밀어주고 다른 것들은 당겨주고 같은 전화를 밀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 정전형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그 자기력을 이용을 하는 거라고. 코일이 이렇게 전류를 흘려주면요, 여기에 이렇게 자기장이 발생하죠. 웨스테든가 이게 한 100몇십 년 전에 이걸 발견했어요. 그렇죠? 우리 전기를 보면 이렇게 건전지 걸어 놓으면 이렇게 나침반 놓으면 한쪽 방향을 가리키잖아요. 그렇죠? 희한하게도 전기를 흐르면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자기장이 형성이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는 방향을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전류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니까 이게 얘가 자석이 돼가지고 이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 이게 여기서 멀어질수록 작아지고 이런 성질이 있었다고. 어찌됐든 여기도 또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그걸 갖다가 요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렇게 도선 하나를 넣어놓으니까 이게 여기다가 딱 어떤 전류를 갖다가 예를 들면 내가 1A를 흘러줬어요.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흘러주니까 얘가 어떤 때는 위로 탁 가고 마이너스 1A 아니라 아래로 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을 받더라는 거지. 힘을. 그 원리를 갖다가 우리 플레밍의 웬슨 법칙으로 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거 굉장히 간단해요. 보세요. 이게 튀어나왔다고 볼게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아까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 그랬죠. 그러면 이 안에는 보면
이 안에는 보면 이렇게 직류자석이 흐르고 있었죠. 흐르고 있었는데 얘가 있는데 튀어나오는 방향이에요. 화살 끝방향이 튀어나온다 보면 얘가 이렇게 흐를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형성이 될 거라고. 그러면 여기 위에는 직류자석이 이렇게 흐르죠. 그렇죠? 근데 교류자석은 반대로 흐르죠. 그렇죠? 여기는 같은 방향이죠. 그러면 여기는 직류자석하고 교류자석이 서로 더해지죠. 그렇죠? 여기는 직류자석하고 교류자석이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자석이 빠진다고. 작아진다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되죠. 그러면 그 차이만큼 힘이 발생돼요. 어떻게? 위로. 이거 비행기로 치면 양력이랑 똑같은 거예요. 암흑차가 생기면 힘이 발생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랑 똑같은 논리예요. 그렇게 해서 얘가 위로 뿅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전류를 반대로 해가지고 안쪽으로 흘렸다고 볼게요. 안쪽으로 흘리면 얘가 이제 반대로 이제 돌아가겠죠. 요렇게 간다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얘가 대지고 얘가 이제 빠진 형태로 간다고. 그러면 힘은 아래로 작용합니다. 이 구조가 나중에 BA에서도 그렇고 협반잔성에서도 그대로 갑니다. 근데 지금 BA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동 원리에 대해서 잘 몰라요. 뭐 인터넷에 나와 있는 떠도는 정보들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 인터넷 떠도는 정보로 해가지고 밀어내고 땡기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이 구조가 BA 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얘가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아까 직류자석의 힘이 커져야 되고 교류자석 힘이 커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커져야 되는데 직류자석 힘은 결국은 얘가 얼마만큼 많은 걸 밀어내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 요 경로 있잖아요. 그렇죠? 이 경로가 얼마만큼 포화가 안 되고 잘 흘러주고 결국은 저항은 요 사이 공기죠. 그렇죠? 요 최대한으로 줄여주려면 이 간격이 좁을수록 좋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좁아버리면 나중에 움직일 때 봐야겠죠. 이렇게. 작업하기 힘들다고. 어쨌든 나중에 그 생산할 때 그는 수율 관련된 건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전자력의 힘이 커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 전자력의 힘이라는 것들은 이 달랑이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이 하나밖에 없는데 만약에 두 개가 있다. 그럼 힘이 두 배로 커진다고. 그렇죠? 코일이 두 개가 있다고 하면 힘이 두 배로 커져요. 세 개가 있으면 세 배로 커져. 네 개가 있으면 네 배로 커지고 다섯 개가 있으면 수만큼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직류 자석 내에 들어있는 코일 있잖아요. 코일의 길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계속. 저 안에 코일이 많이 들어있으면 그 길이만큼 힘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최대한으로 만약에 코일을 때려 박으려고 그럴 거라고. 그렇죠? 요 돌아가는 얘가 커지니까. 그렇죠? 교류 자석이 커지니까. 소위 말해서 솔레노이드 만들어준 데 있잖아요. 턴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중에 꽝 할 때 힘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대한을 많이 때려 넣기 위해서 생각을 하다가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는 야, 여기다가 돌돌 말아다, 돌돌 말고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저 사이에. 그렇죠? 그 숲밖에 없잖아요. 돌돌 많은 숲밖에. 그래서 나온 게 이런 게 나온 거냐. 코일이 돼버린 거지. 원래는 연구 자석이 있고 그냥 도선이 하나 있는데, 그렇죠? 도선이 하나 있는데 이 도선이 움직여요. 그렇죠? 도선이 힘을 받잖아요. 원래는 도선이었다고. 근데 여기다 많이 떨어 놓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돌돌돌 말아주게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온 건데 코일이 나와버린 거야. 코일이. 그게 제일 도선의 길이, 즉 전자석의 힘을 제일 크게 줄 수 있는 방안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이 돌돌돌 말아준 것 때문에 있잖아요. 이 무빙 코일은 문제가 많아져. 이거 뭐 말아주면 뭐가 어때서? 이게 말아주면요.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어쨌든 얘가 이제 그 부분이고요.
정도를 말아주고. 근데 얘가 뭐 공기 중에 말아줄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어떤 실패 같은 데다가 감아줬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빈이라고 그래요. 보빈. 보빈에다가 얘를 감아준 거죠. 그래가지고 보면 전기를 탁 끌어주면 위로 퉁 튕겨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마이너스 전류를 밑으로 딱 달라붙겠죠. 그렇죠? 딱 달려붙거나 퉁 튕겨 나가거나 그 둘 중에 하나 현상이 생긴다고요. 만약에 뭐 1m 높이로 팡 튕겨 나가면 뭐 구동력이 힘이 센 거고 2m 높이로 탕 튕겨 나가면 힘이 더 센 거겠죠. 근데 우리가 알겠지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런 파형을 넣어주면 스피커도 이렇게 움직여도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원래로 돌아오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원래대로 원상태로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저기다가 전류를 0으로 걸어주면 1m 톡 날아갔던 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까요?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뭔가를 잡아주는 메커니즘이 필요해요. 원래로 돌아주는 메커니즘. 그게 바로 얘하고 얘가 하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스파이더라고 그러고 얘를 서라운드라고 그럽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댐프라고도 그러고 얘를 엣지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를 끊어버리잖아요. 0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 지점이 됐잖아요. 이 지점이 됐을 때 원래대로 이렇게 변이상으로 돌아오는 이게 전류고 얘가 변이라고 본다고 하면 요 힘은 복원력이 되겠죠. 그죠? 복원력. 그렇죠? 밀어내는 힘은 구동력이 되는 거고 원래대로 돌아오는 힘은 복원력이 된다고. 이 복원력은 바로 얘가 갖고 있는 스티프니스, 강성, 그 경도 뭐 이런 거에서 원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밀어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대로 원상 복구시키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리고 기존의 스피커 같은 경우에 두꺼운 스피커 같은 경우가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복원력의 중요한 점은 얘가 다 있다고 해요. 80%는 얘가 중요해요. 얘가 한 20%, 뭐 10%, 20% 돼. 얘가 다 했는데. 중요한 거는 구동력의 그 반대급부로 작용이 될 거잖아요. 그죠? 구동력이 약해지면 복원력도 약해져야 되는 거겠죠. 구동력이 센, 그러니까 말해서 얘하고 얘가 구동력이 약해지면 복원력도 약해져야 되고 구동력이 갑자기 세질 때는 복원력도 세져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이게 선형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된다. 근데 놀랍게도 무빙 코일은 절대 그렇게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모든 왜곡이 거기서 다 생깁니다. 우리가 말하는 THD 스피커에서 정전형 있잖아요. THD가 0.0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근데 다이나믹 방식이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보통 5%, 4%, 3% 이렇게 보잖아요. 그 큰 이유가 거기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이 원래대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왜 두 개가 있냐고 하면 얘가 수직으로 운동해야 되는 데 있잖아요. 수직으로 운동하려면 한 군데 잡아주는데 두 군데 잡아주는 게 아무래도 수직 운동이 더 작겠죠. 그렇죠? 위에서 잡아줘, 아래서 잡아줘. 이런 식으로. 근데 재밌는 거는 얘가 헤드폰에 들어간 유닛이에요. 보일란가? 그렇죠? 이게 HD 뭐였더라? HD? 이게 그 제나이저에서 나오는 거 유닛이에요. 마이크로 스피커, 이어폰, 헤드폰, 슬림 스피커, 이제 TV 들어간 스피커도 있잖아요. 이거 밑에 이거 다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왜? 얇아지니까. 이거는 얘하고 단차가 있는 거잖아요. 얘, 복원력 있잖아요. 가해 있죠, 가생이. 이게 복원력을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취약해요. 스피커의 모든, 스피커 중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은 바로 복원력이에요, 복원력. 스파이더하고 서라운드 때문에 나중에 모든 문제를 다 발생되고, 그걸 좋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잖아요. 그게 개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에이징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스피커 하면? 에이징 걸어주고 막 그러죠? 뭐 구동력이 바뀌겠어요, 얘가?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제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특성이 바뀌어요. 이게 결국은 늘어났다가 좁혔다 이렇게 되잖아요. 탄성작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조직 특성이 있잖아요. 열에 대해서도 바뀌고 습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선형적으로 잘 동작이 잘 되는 메커니즘을 가진 어떤 재료를 만드는 게 그 기술이죠. 그게 어려워요.
스피커 있잖아요. 처음에 뭐 구동부 설계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만 결국은 그 좋은 회사, 잘 나가는 회사, 명품 회사하고 안 명품 회사의 구분하는 점이 바로 소재예요, 소재. 뭐 자개 소재 있는 거 있잖아요. 다 똑같아. 뭐 어째서 중국이 다 갖고 있으니까. 뭐 네오디움 중국이 다 갖고 있거든요. 구리, 저 별 차이 없어. 다 살 수 있어. 어느 회사 가더라도. 근데 여기 소재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결국은 구동력 이거하고 얘 갖고 있는 스파이더 서라운드 이게 다예요, 사실은. 진동판도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 이게 이제 골 때리는 거예요. 왜? 진동판 설계가 왜 중요하냐고 하면 힘이 이게 코일밖에 안 가오죠. 그렇죠? 코일에만 힘을 주잖아요, 코일에만. 그런데 예를 들면 코일만 있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스피커가 있는데 코일이 어디에 감겼겠어요? 요 테두리로 감겨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 없이 그 보이스 코일 있고 요 뚜껑만 만약에 소리 냈다 그러면 소리가 굉장히 작게 나겠죠. 그렇죠? 예, 저음도 잘 안 나오고 굉장히 작게 나온다고. 그 나중에 수식어가 나오겠지만 음압은 진동판 면적의 제곱에 비례해요. 면적은 크고 봐야 된다고. 그래 소리 크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크게 해줄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크게. 응? 크게 내다 보니까 이 진동판 요만한 면적이 되는 힘은 여기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죠. 요는 진동판이 있는데 힘은 여기밖에 안 줘. 그러면 진동판인데요. 힘을 여기 좀 어떻게 될까요? 휘어버리죠.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땡기면 이렇게 돼. 요거만 반복하고 이제 이렇게 그쵸?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스티프니스 컨트롤이라는 게 하는 게 그게 이제 기술인 거예요. 이렇게 콘 타입 있잖아요. 콘 이제 꽃갈처럼 생길 때는 그 컨트롤이 굉장히 쉬워. 상대적으로. 그래서 무빙 코일 스피커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었지만 좀 클 때 있잖아요. 요만한 거. 적어도 2cm 이상 두께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때는 별로 크게 문제가 없어서. 왜? 이게 나온 지가 100년이 넘은 기술이고 소재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많이 진보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결정적으로 이제 도전을 받았던 거는 평판 스피커 있죠, 평판. 평판 스피커는 진짜 어려워요. 평판 해가지고 힘 주면 당연히 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문제가 생겨. 특히 이어폰, 헤드폰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거 뭐 나름대로 많은 연구 개발을 해서 뭐 그거 아니게 하고 그런 게 하려고 있잖아요. 많은 주름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코르게이션 막 주고 그러는데 이 갖고 있는 한계는 있다고. 나중에 얘가 지금은 3차원 스캐너라는 게 나와 있어요. 1Hz, 2Hz, 10Hz, 100Hz 있잖아. 100Hz 필요 없고 20km, 2만 Hz까지 있잖아요. 딱 해보면 얘가 어떻게 진동하는지 다 보여줘요. 애니메이션으로. 그걸 보면 아마 기겁을 하실 거예요. 야, 저런 쓰레기 같은 진동을 하니까 소리가 전문향이지. 근데 사람은 귀가 멍청해가지고 몰라. 근데 정말 깨끗하게 운동을 하는 게 있어요. 뭐 정준영이 그런 형식일 거고, 평판 자석이 그런 거고, BA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소리가 나온다. 밑에서 그 다이나믹 방식 있는 이어폰들 뭐 20kg에서 밑에 구동부가 진동 안 할 것 같죠?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운동은 다 해요, 이렇게. 밀어주고 있다고. 근데 진동 자체가 개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아주 이상해요. 안 나오는 거지, 안 나오는 거. 그걸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세게 이야기가 나중에는 이제 점점 이렇게 쉬워질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막 혼란스러우시죠? 어렵지? 어렵나? 다 아시나? 이제 좀 쉬운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자꾸 어려우면 힘드시니. 그 무빙 코일 방식 헤드폰의 역사 이야기를 하면요. 그 실제로는 스피커가 먼저 나왔죠. 헤드폰보다 그렇죠? 예. 스피커가 먼저 나왔어요. 스피커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스피커 보면 전설적으로 이제 라디오 방송 전에 이렇게 영화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유성영화 그렇죠. 예. 거기서는 스피커들을 이제 어쨌든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고 축음기 이런 것들을 발명하고 나서부터 스피커가 필요하다는 거 있잖아요. 알게 됐을 거잖아요. 필요했으니까. 뭐 들으려고 녹음을 하는 건데 듣지 못할 거 녹음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유명한 회사가 이제 영국에서는 탄노이, 미국 이쪽에서는 이제 랜싱, 우리가 JBL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제임스 B 랜싱, 줄여서 그냥 JBL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스피커 회사들이 이제 해서 이제 돈이 딱 될 때 이 베이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야, 이거 혼자 들을 수 있는 거 뭐 만들 수 없을까? 저걸 가지고. 저거는 다 듣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처음으로 특허를 내가지고 사람이 혼자 들을 수 있는 스피커 장치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다이나믹 헤드폰이에요. 무빙 코일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만든 회사가 베이어 다이나믹. 아시죠? 베이어 다이나믹. 그 엄청난 특허도 많고 독일로 좀 생겼죠. 그 당시에는 만든 거예요. 자, 무빙 코일 방식의 문제점 아까 맨 처음에 시작했는데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잘 보면요, 이게 아까 자석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게 자기 회로를 흔든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요 사이에 있잖아요. 요 사이에 얘가 얼마만큼 흐르는지 그 직류 자석의 세기를 재는 거 있잖아요. 자석 밀도를 재는 기계가 가우스메타라는 게 있어요. 맥가우스 있잖아요. 이제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네오디움을 쓰면 있잖아요. 한 8,000 가우스, 9,000 가우스 이렇게 나와요. 물론 뭐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하면 뭐 10,000 가우스 이상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 헤드폰에서 10,000 가우스 이상을 내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푸필하게 했다고 해가지고 선전하는 애들이 테슬라 뭐 테크놀로지? 그것도 베이어 다이나믹이 선전하는 거죠? 맞나요? 나는 테슬라 뭐 해가지고 뭐 굉장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석을 테슬라로 넘겼다라는 거예요. 보통 9,000 가우스는 안 나오는데.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직류 자석을 세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회로를 잘 만들었다라는 것 갖다가 이론을 붙이려다 보니까 세게 만들어. 그 직류 자석은 세면 좋죠. 낮은 것보다 더 좋은 거니까. 어쨌든 간에. 예. 얘가 구동부가 요만큼 있고요. 진동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잘 보면요. 구동부하고 진동부가, 구동부는 아래에 있고 진동부 위에 있죠. 구동부가 항상 밑에서 위로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게 그 무빙 코일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얇게 만들기는 불가능해요. 왜? 구동부 위에 진동부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이야 이거 보면 거의 1:1, 이 두께도 이 두께가 1:1 정도 되는 것 같죠? 근데 지금 평판형이 돼버렸잖아요. 평판형 내가 안 갖고 왔나? 평판형이 돼버리면 얘가 옆으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진동판이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 실제 이게 진동판 얘보다 구동부가 있잖아요. 한 서너 배 정도 더 두꺼워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TV 스피커다. 200Hz까지 10W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mm는 무조건 움직여야 되거든요. 물론 사이즈가 사이즈가 예를 들면 한 이만한 사이즈라고 보면 근데 움직여줘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1mm. 그럼 2mm는 확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자연계 법칙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 내가 100Hz다 그러면 더 많이 움직여야 되는 거겠죠? 200Hz니까 그렇게 1kg다 그러면 더 작게 움직여도 돼요. 0.1mm 움직여도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0.1mm 움직여도. 근데 밑에 그 두께가 7, 8mm 되는 거예요. 이 두께를 얇게 해버리면 문제는 뭐냐? 직류 자석이 힘이 약해져 버리는데 자석이 작아져 버려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거는 두께를 줄이는데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왜? 적청 방식이니까. 적청 방식이 아닌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압전형 있죠, 압전형. 압전형은 정말 좋은 방식이에요. 왜냐? 지가 구동부에서 지가 진동판이 되는 거죠. 진동판 자체가 지가 힘을 받으면 휘어버리니까. 이거는 구동부가 누워서 바깥에서 힘을 주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자체 발광, OLED 같은 거예요. 자체 발광. 그 영상으로 치면. 뒤에 백라이트가 없는 거죠. 백라이트 유닛이. 자체 발광이니까.
그러니까 TV도 이렇게 확 줄어들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비슷한 거.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이게, 무빙 코일이면, 우리가 원래는 진동판 움직여 소리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움직이기 위해서 쓸데없는 그 손들이 얼마나 많냐고 하면, 보세요. 나는 이 진동판만 움직이면 되는데, 얘도 움직여야 되죠. 이것도 움직여야 되고, 진동판 움직이죠. 더스트캡 움직이죠. 보빈 움직이죠. 코일 움직이죠. 사실 보빈 코일이 왜 움직여? 진동판만 움직이면 되는데. 그쵸? 진동판 무게보다 실제로 보면 보빈하고 코일 무게가 훨씬 더 커요. 쓸데없는 이렇게 기생해가지고 움직여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아까 질량이 증가되면 있잖아요. 질량의 제곱에 의해서 음압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질량이 2배가 되면 6dB가 떨어져 버려요, 감도가. 굉장히 무식한 방식이라고. 너무 움직여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 정전형 수 밀리그램짜리 있잖아요. 그 밀리그램 공기보다 더 나가. 그것만 움직여, 그것만. 평판 자석도 있잖아요. 이게 내 평판 자석을 갖고 와봤는데, 평판 자석인데 있잖아요. 보이시나? 이거 굉장히 얇은 막이거든요. 불면 서로 움직여요. 콧바람으로 움직여. 굉장히 가벼워요. 이런 것들이 진동판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쓸데없이 움직여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고, 그 다음에는 힘이 여기밖에 안 들어가. 그래서 분할 진동이 굉장히 힘을 밖에 안 돼요. 강체 진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진폭이 많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예? 진폭이 커지면 온갖 종류의 왜곡은 다 들어와요. 스피커는, 무빙 코일 방식 스피커는 크게 움직임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그 엔지니어들 보면 알겠지만 THD가 저주파수에 많이 고주파수를 많이 생겨요. 저주파수로 가지고 생기죠. 그렇죠? 진폭이 커지면 모든 왜곡이 다 들어온다. 그러면 다른 것들도 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진 않아요. 정전형도 그렇고 평번 자수도 그렇고 있잖아요. 이게 많이 떨린다고 그래가지고 소리가 크지 않아요. 물론 이제 잘못해서 붙어버리면 스팍들과 타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워킹 레인지 내에서는 안 그래요. 근데 얘는 재밌는 건 얘가 많이 움직이잖아요. 코일이 많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코일이. 그렇죠? 그러면 아까 이게 직류 자속 내에 코일이 이렇게 나가버리면 코일이 없어져 버리죠. 그렇죠? 이렇게 많이 나갔다 그러면 코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힘이 0이 되는 거예요. 0. 내려오면 힘이 0이 됐죠. 그러니까 힘이 있잖아요. 쑥쑥 줄어들어 버린다고. 얘가 많이 움직이면 힘이 줄어들어 버린다니까. 이것도 비선형적입니다. 그리고 요 있잖아요. 얘가 이게 얘 부분인데 얘가 많이 움직이면 있잖아요. 이게 주름이 있던 게 펴질 거잖아요. 그러면 당기는 힘이 어떻게 될 거다? 커지겠죠. 변이가 커지면 당기는 힘은 좀 세죠. 적어도 이것도 팍팍 커져 버리는 거야. 이렇게. 2차함수적으로 1차함수적으로 가면 그래 선형적일 텐데 팍팍 커져 버린다니까. 이런 것들이 변이가 작을 때는 작을 때는 요 사이에 움직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전부 다 배고 커지면. 왜 방법이 없어. 크게 움직이는 스피커는 좋은 소리 내기가 다이나믹에서는 쉽지가 않다. 이거 말고 더 있는데 그럼 뒤에 더 이야기 다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에너지 변환 효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무빙 코일 방식의 에너지 변환 효율을 식으로 보면 F는 B에다가 L에다가 I를 곱해주는 거랬죠. 이게 바로 이게 이제 앰프에서 들어오는 시그널이니까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 P죠. B는 바로 영구 자석의 힘이에요. 그렇죠? 아까 말하는 DC. L이 바로 뭐냐고 하면 전자석의 힘이겠죠. AC. 네? 근데 그냥 B 곱하기 L 곱하기 I라고 이런 식으로. 이거 뭐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로렌츠 폴스라 그러거든요. 뭐 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솔레노이드가 작용하는 원리 있잖아요. 예? 그걸 버추얼 폴스라고 하는데 거의 뭐 비스케어 비례해요. 자석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러니까 힘이 좋은 거예요, 걔는. 너무 힘이 좋다 보니까 막 힘이 많이 필요한 것 때는 로렌츠 폴스 잘 안 써요. 힘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얘가 와서 이렇게 변환되는 힘 자체가 약해요. 예를 들면 BA 이어폰 있잖아요. BA 이어폰 그렇죠? BA 이어폰. BA 이어폰이 원조가 어디입니까? 보청기죠, 보청기. 예? 보청기에서 나왔다고. 소니온이라는 회사가 보청기에서 했다고. 보청기에서 쓴 거라고. 왜 보청기는 왜 다이나믹을 안 쓸까요? 다이나믹 이어폰을 쓰면요. 배터리 소모가 금방 닳아버려요. BA는 똑같은 배터리로 5배에서 10배 정도를 더 쓸 수 있어요. 그만큼 변화가 안 좋은 거예요. 다이나믹. 그 자체가. 근데, 그건 뭐, 힘만 좋다고 해서 뭐 다 좋은 거였냐. 옛날에 그러면 좀 전기 좀 더 먹는다고 뭐가 문제가 됐나요?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다이나믹을 발전해 온 거예요. 근데, 뭐, 첫 번째 벽이 보청기였지. 그건 이제 포트볼이었으니까. 배터리 구동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나가리. 안 돼. 이제, 고음질로 가면 또 안 돼요. 아주 고음질. 다이나믹. 그런 도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얇아지면 또 안 돼. 평판? 안 돼. 그러면 다른 방식이 좋은 게 있나요? 아직 없어. 없어요. 만들고 있는 중간이에요. 다른 대안은 없어요. 누구는 앞전이라고도 그러고, 앞전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분할 진동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는 뒤로 진동 올리는데 앞으로 진동하고 있잖아요. 개판 5분 전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 진짜 얘는 억울한 거예요. 나는 열심히 운동해주고 있는데, 이게 2kg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kg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위에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리는 안 나는 것 뿐이에요. 억울한 거지. 이게 무빙 코일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 생기게끔 있잖아요. 이렇게 안 생기게끔. 이게 이렇게 좀 평탄하게 많이 가게끔, 이게 직선으로 많이 가게끔 하는 게 기술력이에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사정적으로 잘 가게끔 하고, 온도, 습도에도 안 바뀌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소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구조를 만들면 돼.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지금에서야 이걸 이렇게 볼 수 있는 레이저 스캐너 장비가 나와서 지금 보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하지만 옛날에 저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까? 이게 얘가 어떻게 뜨는지 볼 수가 없었다고. 그쵸?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볼 수 있는 좋은 장비들이 나오다 보니까 후발주자들이 굉장히 빨리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초고가형 모델을. 그걸 제일 득보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죠. 세계에서 가장 음향 연구하는 사람이 많고, 세계에서 음향 장비가 최고가형 음향 장비가 많이 팔리는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임피던스 해석법인데요. 이거는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스피커라는 것들은 결국은 진동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진동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에서는 전압이 있고 전류가 있고 인덕턴스, 커피턴스, 저항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할게요. 뭐. 전압. 그냥 이거는 약간 물로 비교한다고 할 때 수압 같은 거예요. 수압. 전류, 수류, 물이 흐르는 거예요. 물의 흐름. 단위 시간당 물이 얼마나 흘러가냐. 인덕턴스는 뭐냐고 하면요. 전기 인덕턴스가 코일이라고 했죠. 코일. 이거를 원래는 그냥 있잖아요. 도선을 이렇게 쭉 펼쳐놔야 되는 건데 이걸 그 연구 자석이 흐르는 데다가 때려 넣다 보니까 돌돌 말아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덕턴스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 인덕턴스. 이게 아주 더러운 거예요. 인덕턴스라는 게. 그러면 모든 스피커가 다 이렇게 돌돌 말아 놨을까요?
이렇게 안 말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평판 자석 스피커예요. 이 보이십니까? 이게 패턴 같은 게 있죠? 이거는 펼쳐놓은 거예요, 옆으로. 얘를 말아놓은 거. 이걸 말아놓아가지고 자석 사이에다가 이렇게 운동을 시키는 거고요. 얘는 펼쳐놔가지고 이게 뒤에 자석, 앞에 자석이 있고. 이건 인덕턴스가 거의 없어요. 펼쳐놨기 때문에. 패턴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거예요. 두 자석 사이에 있잖아요. 들어있는 요 길이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렇게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걸 펼쳐놓은 거예요. 다른 거는 하나도 없어. 이거는 펼쳐놓고. 그래서 인덕턴스가 없어요. 인덕턴스라는 게 뭐냐 그러면요. 아까 질량이랑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쭈르륵 펼쳐져 있을 때 하고 있잖아요. 돌돌돌 말아 나와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고 하면 아까 여기 보면 질량이랑 같다 그랬죠. 기계적인 것들은. 관성이라는 게 관성. 아까 관성은 이야기했지만 내가 뭔가를 갖다가 제어를 해줄 때 있잖아요. 뭐 움직이고 있을 때 딱 서주면 서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내가 뭔가를 이렇게 내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얘를 그렇죠. 이 빨리빨리 움직이면 얘가 반발을 하는 거예요. 왜? 무거우니까. 그렇죠. 무거운 놈 보고 야 이 미친놈아 이렇게 흔들면 잘 안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가벼운 이동작 흔들면 잘 흔들리는데 그렇죠. 내가 뭔가를 갖다가 반복적으로 뭔가 운동을 하는데 얘가 무거우면 내가 쉽게 일을 할 수 없다고. 소위 말해서 저항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꼭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돌돌돌 말아놓으면 있잖아요. 이게 내가 빨리빨리 움직이면 있잖아요. 이게 움직이잖아. 안 움직여 얘가. 전기가 잘 안 통하는 거야. 그냥 예를 들면 이걸 쭉 펼쳐놔가지고 이게 예를 들면 1m라고 볼게요. 1m 쭉 펼쳐놓으면 전압을 딱 거는 순간 그 순간 바로 전류가 딱 트거든요. 전압하고 전류가 정확하게 그냥 동의상으로 딱 떠요. 근데 돌돌돌 말아놓으면 있잖아요. 내가 이따 교류 시간을 넣잖아요. 그렇죠? 얘가 이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 있죠. 좀 늦게 있잖아요. 전압을 그렇게 좀 늦게 전류가 나오는 거예요. 더 빨리빨리 바뀌면 더 늦게 나오고. 이게 아주 더러워요, 더러워.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면 고주파도 시간 넣어놓으면 있잖아요. 전류가 고주파 잘 안 흘려. 다른 말로 하면 전류가 작게 흐르면 힘도 작게 걸리겠죠. 고주파수가 잘 안 나와. 뭐 이게 사운드 엔지니어는 알겠지만 이게 스피커 있잖아요. 그렇죠? 스피커 케이블을 갖다가 장난치고 떨떨떨 말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슉슉 말아가지고 케이블 탈에 딱 묶어가지고 딱 놔보세요. 소리가 멍청해져요. 보험이 잘 안 나오니까. 케이블은 역시 돌돌 많은 게 정리하는 게 제일 좋아. 막 그러면서 그걸 내가 더 고음이 안 나오게끔 해보고 싶다. 그러면 있잖아요. 돌돌돌 말지 말고 쇠 바에다가 돌돌돌 말아 놔보세요. 바에다가 스틸에다가. 그러면 확실하게 고음이 안 나옵니다. 이게 그 이야기, 인덕턴스 이야기. 자, 그 정도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저항이죠, 저항. 정기적인 저항은 기계적인 댐핑이랑 관련이 있어요, 기계적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잘 못 움직이게끔 있잖아요. 로스를 주는 거죠, 로스. 손실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스피커에서 나는 손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둥 치면 소리 잘 나게끔 하는 거라, 소리가 무조건 난다고 해서 스피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얼마만큼 댐핑을 갖다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질량이 있기 때문에 공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공진을 제어를 못하는 건 스피커가 아니에요. 그거를 제어를 안 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구조 같은 거죠. 특징만 잘 내주면 되는 거니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스피커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스피커는 우리가 20에서 20Hz를 다 내줘야 되기 때문에 되게 넓기 때문에 저걸 갖다가 얼마만큼 제어를 잘 시켜가지고 공진 현상이 잘 안 생기게끔 있잖아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게 뚜렷하게 안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스피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스피커를 갖다가 평가하는 지표로 작용하고 그 말을 우리는 퀄리티라고 해요. 질. 그래서 퀄리티 팩터라고 그래요. Q값이라고 그래요. 얼마만큼 저 공진을 제어를 잘하냐. Q값이 높다. 잘 안 되는 거야. Q값이 낮다. 제어를 잘 시키는 거야. 뭐가 뾰족하게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제어가 잘 안 된 거겠죠. 그렇죠? Q값이 높다고 잘 되면 낮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걸 잡아주는 메커니즘 두 가지가 있어요. 기계적으로 잡아주는 게 있고 정기적으로도 잡아줄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어떻게 잡아주지? 궁금하시죠? 그게 좀 있으면 나올 바로 그 역기전력이라는 정기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그거는 뭐랑 같냐고 하면 자이로 드롭 같은 거 샥 내려오면 있잖아요. 쑥 멈추는 거 있죠. 그걸 브레이크로 해가지고 뭐 패드로 해가지고 뭐 멈출 것 같죠.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보통은 정기적으로 많이 멈춰요. 그럴 수 있는 정기적인 브레이킹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음향적인 댐핑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기 흐름을 있잖아요. 유체의 흐름을 갖다가 잘 못 들게 하는 거예요. 이어폰 개발할 때 앞에다가 이렇게 스크린 같은 거 대주고 뒤에 대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스폰지 같은 거 대주는 거 있잖아요. 이걸 조절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조절하면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탈 수가 있어요. 특히 마이크로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어폰에 들린다. 어쨌든 그래 그리고 특히 이제 고주파수 쪽으로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보통 고주파수를 좀 죽이는 역할을 하는 필터로 많이 써요. 그렇죠? 자세한 것들은 뒤에 가서 이야기를 다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기적으로의 전압은 음향적으로는 음압하고 같다. 우리가 뭐 사운드 프레셔 레벨 이런 거 음압 있잖아요. 몇 데시벨 할 때 음압하고 같다고. 똑같다라는 게 아니고 의미가 같다라는 거, 의미가. 그리고 기계에서는 보면 힘하고 같은 거. 그리고 얘는 전류, 얘는 속도랑 같은 거. 이것도 속도죠. 진동판의 속도. 기계에서는 이걸 잰다고. 힘하고 속도로 가지고 다 되죠. 힘을 속도로 나눠준 게 기계에서 말하는 임피던스예요. 저항이 되는 거라고. 어쨌든 그 개념으로 이거 나중에 이어폰 보면 뭐 고막의 임피던스가 어떻네 해가지고 임피던스 매칭은 어떻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이어 시뮬레이터가 나왔네 할 때 좀 아셔야 돼요. 지금 보면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던데 어쨌든 알고 가야 돼. 저항이라는 건 어떤 흐름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운동을 못하게 한다든지 뭐 힘이 잘 발생이 안 된다든지 어쨌든 간에 그 운동을 방해하는 성질인 거죠. 운동을 방해하는 성질. 네, 아시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 그다음부터